베이식스 챕터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총 4개의 동영상으로 베이식스를 마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베이식스의 총 5개의 동영상을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unfold인데 먼저 even의 정의부터 보죠. 짝수냐 아니냐 이거죠. 짝수라면 true, 홀수라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죠. fix 포인트를 사용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add, 홀수 펑션이죠. 이것도 이렇게 match and with를 써서 정의할 수 있겠죠.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더 간편하죠. add는 정확히 even의 반대니까 even and의 그 negation을 취해서 리턴하면 그게 곧 add 함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서 add 1 equal true, 여기서 simple을 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하지만 reflexivity를 해주면 그럼 이제 이 계산을 해줘가지고 증명이 완료되는데, 이렇게 심플이 작동을 못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정의에서 함수의 합성을 이용한 그런 함수가 이 goal에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심플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unfold라고 보이죠. 보겠습니다. proof 이렇게 됐습니다. add 1 equal true. 여기서 unfold를 해주면 원래 함수의 정의가 여기 나타납니다. 이제는 심플이 먹죠. 그런 겁니다. 그 unfold는 정의를 다시 풀어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unfold를 쓰지 않고 그냥 reflexivity만 써도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게 unfold가 증명에 꼭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reflexivity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unfold를 사용해야만 되는 그런 증명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지난 시간에 한 거죠. 플러스 덧셈의 정의를 fix 포인트를 써서 했죠. 그 다음에 곱셈, multiplication이죠. 이거 쭉 테스트를 하고, 그런데 이 마이너스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치의 좀 새로운 구문이죠, 이게. 여기 보면 있죠. Two expressions at once. 두 개의 표현을 한꺼번에 매치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콤마를 넣는 거죠. 그 사이에다가. 그래서 match n, n with 하고 0과 아무거나 됐을 경우에는 0을 리턴한다. 그 다음에 s 아무거와 0을 리턴하면 이때는 그냥 n이죠. n에서 0을 빼면 n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우, 이런 경우 둘 다 s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s 다 떼어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도 사실은 이렇게 콤마를 사용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매치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0과 무엇이 n과 m이라면 0 더하기 무엇은 이거 자신이니까 그냥 m 쓰면 되는 거죠. m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석세서일 경우에는 그때는 n'의 m을 더한 것에 s를 적용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5 더하기 3은 8 딱 나오죠. 그런데 사실 플러스를 이렇게 정의할 이유가 없죠. 그냥 원래 정의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괜히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한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는 이렇게 동시에 매치시키는 이러한 구문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조금 더 복잡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동시에 매치하는 이런 구문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계산을 해보죠. 사실 여기서 컴퓨터 한 다음에 플러스 11, 4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더하기, 곱하기, 마이너스 이런 기호를 이렇게 infix 노테이션을 써도 됩니다. 사실 정의는 저 뒤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되는 건데 이것이 원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써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1 더하기 4는 15고 곱하면 44, 빼면 7 되죠. 그런데 이 사칙 연산 중에서 나누기는 아직 정의를 안 했죠. 그래서 이게 나누기, 이게 몫이죠, 몫.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누기 기호를 모르거든요. unknown interpretation이라고. 그때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면 됩니다. 임포트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죠. 몫이 2죠. 나머지는 이렇게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몫은 이 슬래시고 나머지는 mother를 쓰면 되는 거죠. 얘네들은 infix 노테이션이니까 원래의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려면은 프린트 하면은 이 정의가 다 나오고 원래 함수는 div라고 되어 있죠.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 locate가 있어요. locate라고 오늘 처음 제가 소개하는 건데 이러한 노테이션에 대해서는 locate를 쓰면은 이것이 원래 뭐였느냐, 원래 div였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mod도 이게 infix니까 locate에 보면은 이거는 마줄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div와 마줄로의 정의를 보면 이게 좀 복잡해요. 이렇게 되겠죠? 좀 복잡한데 여기 div mod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또 사용을 하고 요거는 또 fst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게 사실은 first예요, first. 그 다음에 마줄로는 여기는 역시 div mod를 사용하고 여기는 또 snd를 사용하죠. y'-snd. 요거는 second입니다. second. 그럼 div 모드가 뭔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복잡해요. 이게 인수를 4개를 넣어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혼자 이 정의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챌린징하긴 한데 여기 계산을 조금 해봤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그 몫과 나머지를 계산할 때 이 div와 마줄로 함수를 쓰지 않고 직접 div 모드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뭐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얘네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12를 4로 나누는 경우에 몫과 나머지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536, 537 라인처럼 하면 간단한 건데 구태여 이제 div 모드를 쓰겠다 그러면 11하고 4에서 하나를 뺍니다. 그걸 여기다 씁니다. 3이라고. 그 다음에 그냥 03 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를 쓰고 요거는 나누는 수 빼기 1을 쓰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나누는 수 빼기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몫은 이렇게 이 결과에 first를 쓰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요 3에서 이 결과의 second를 빼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그럼 2,0이 나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좌표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두 번째 좌표가 0이었으니까 3에서 0을 빼면 그러면 이제 3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은 지수 함수죠. exponential. 이거는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팩토리얼도 뭐 별거 아니고 읽어보세요. 그냥 팩토리얼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했던 그런 infix 노테이션의 기호들이죠. 예를 들어서 0 더하기 1 더하기 1이다. 그럼 체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컴퓨트 한번 해보고 아주 쉬운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이 컴퓨트 대신에 eval, compute in을 써도 똑같습니다. 좀 더 길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대문자인데 여기서는 소문자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걸 쓸 필요가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하는 것은 나중에 다른 데서 코드를 보면은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당황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컴퓨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LEB less than or equal to죠. LE가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하죠. 이하. 그래서 n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true, 그렇지 않을 때는 false를 리턴하는 건데 그러니까 n이 0과 매치되면 당연히 true고 n이 sn''일 때는 m이 0과 매치되면 false고 m도 또 sn''일 때는 그 n''과 n''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확인해 보면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fix notation 요거를 알아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qual 물음표죠. 보기에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요거는 작거나 같다, 작다, equal 물음표 요걸 쓰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코걸 공부할 때 굉장히 혼동하는 게 이퀄과 이퀄 물음표입니다. 이퀄은 그것의 양변에 각각 하나씩의 텀을 두면은 하나의 프로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퀄 물음표는 양변에 내추럴 넘버 타입의 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이 이퀄 물음표는 자연수에만 통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명제가 아니라 프로포지션이 아니라 무리한 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밸류에이트 하면 true가 나오거나 false가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시간을 많이 들여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서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equal과 equal 물음표는 다르다. 성격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간단한 유닛 테스트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0 이퀄 0이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가 프로포지션이죠. 프랍이고. 그런데 요거는 결과가 불이죠. true 아니면 false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이퀄 물음표 0을 계산하면 true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compute 0 이퀄 0 하면은 뭐 에러는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별로 얻은 게 없죠. 그냥 그 식이 그대로, 그 프로포지션이 그대로 여기 나올 뿐이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습 문제로 작다죠. less than boolean이죠. 그럼 아까랑 비슷합니다. 제가 그냥 답을 써놨네요. 그러면 여기서 체크해보면은 bool이 나오고 컴퓨터 하면은 false가 나오죠. 그 다음에 노테이션이고요. 이렇게 작다 물음표 나오고 그 다음에 전부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한 토픽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은 그 심플리피케이션에 의한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인트로스라고 하는 택틱이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rewrite라고 하는 또 하나의 택틱, 이렇게 두 가지 택틱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뭐를 증명할 거냐 이거죠. 모든 n에 대해서 0 더하기 n은 n이다. 이걸 증명할 때 처음에 프루프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고울 창을 인트로스 n 하면은 이게 n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고울이 0 더하기 n 이퀄 n으로 바뀌었죠. 다시 볼게요. 고울이 원래 이거였습니다. 이 코크 증명에서는 고울이 계속 바뀝니다. 그거와 동등한 고울로 바뀌는 거죠. 요거를 증명하려면은 요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0 더하기 n 이퀄 n을 증명하면 됩니다. 단 n은 내추럴 넘버 타입이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런 거죠. 그러면 0 더하기 n 이퀄 n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심플 하면 됩니다. n 이퀄 n. 그러니까 0 더하기 n을 심플리파이 하면은 그냥 n이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그게 정의죠. 무엇 더하기 무엇일 때 그 첫 번째 것이 0에 매치될 때는 이 두 번째 것을 그냥 써라. 그것이 바로 이 덧셈의 정의였죠.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reflexivity 하면 끝나는 거죠. No more goals. 증명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n 더하기 0 이퀄 n은 증명하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n 더하기 0을 n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simplify해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덧셈의 정의는 이 첫 번째 인수, 이 경우는 n이죠. n에 대한 귀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딱히 할 게 지금 없죠? 아까 0 더하기 n의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이 0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0에 딱 매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두 번째 항인 n으로 환원시킬 수 있었죠. reduce죠. reduce.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04번 라인은 이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다만 심플을 뺀 겁니다. 심플을 빼도 상관없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은 좀 중요하죠. 역시 증명하고자 하는 프랍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인트로스 m을 했죠. m.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볼까요? 원래는 이거였는데 n이 m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위에도 m, 아래도 m입니다. 이거는 이제 묶인 변수는 다른 변수로 바꾸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뭐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왜 구태여 이렇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이럴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지금
이 n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위에 이미 n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유변수로 이미 n이 위에 존재할 때는 이 n과 이 n이 겹치죠. 그럼 얘가 콕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긴 하는데 그때 n이 아니라 뭐 n0라던가 이런 식으로 임의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그 이름을 콕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이름을 m이라고 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주 뭐 간단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 다시 이거를 해보죠. 이렇게 복사해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주고 그 다음에 인트로스가 아니라 인트로 해도 됩니다. 인트로 해도 이건 지울게요. 지우고 되죠?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 인트로스나 인트로나 똑같은데 그건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건 나중에 인트로스 한 다음에 nm 이런 식으로 때로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변수들을 인트로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인트로스를 써야 됩니다. 그 인트로는 한 개 있을 때만 쓰는 거고 인트로스는 한 개 혹은 그 이상일 때 쓰는 거죠. 또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n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을 콕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원래 있던 이 묶은 변수 n 그대로 자유변수로 바꿔서 써줍니다. 인트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의 변수가 한꺼번에 이렇게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윗부분을 우리는 컨텍스트라 그러고 밑에 부분을 goal이라 그러죠. 정확히 말하면 goal proposition이고 이 컨텍스트와 goal proposition을 합해서 goal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지금은 goal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goal이 지금 한 개지만 goal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콕에서의 증명은 goal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데 때로는 goal이 2개 혹은 3개 이상으로 더 나뉘어서 많아지기도 해요. 나중에 우리는 goal이 뭐 5개, 6개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경우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 간단한 증명입니다. 그냥 아까는 0 더하기 n이었는데 이번에는 1 더하기 n이 됐죠. 그럼 당연히 sn이 되겠죠. 증명은 전부 다 인트로스 해주고 심플 해주고 리플렉시브 해주고 증명이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곱하기죠. 이것도 쉽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n 곱하기 0 이퀄 0을 증명하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로 중요한 rewriting입니다. 다시 쓴다 이런 얘기죠. 증명을 보도록 하죠. 인트로스 nm 그러면 두 개의 그 쿼니파이어를 컨텍스트로 옮겼죠. 쿼니파이어가 사실은 퀀티파이어가 아니고 퀀티파이어는 for all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고 이 n은 묶인 변수죠. 그 다음에 인트로가 또 있습니다. 이번엔 인트로스 h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h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보셨습니까? 이 goal prop이 조건문이죠. 그래서 전건과 후건이 있는데 전건이 가설로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면은 n equal m에 대한 이름을 줘야 되죠. 그 이름을 h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그 h가 가설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h가 n equal m이라고 하는 프로포지션의 이름이 아니고 n equal m이라고 하는 프로포지션의 evidence의 이름이 h입니다. evidence. 증거라는 얘기죠. 증거항.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볼 때 n equal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goal prop에서 n을 m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겠어요? n을 m으로 바꿔주면 m 더하기 m은 m 더하기 m. 그러면은 양변이 같으니까 그때 이제 reflexivity를 쓰면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됐죠? rewrite h 했더니만 이 h를 이용해서 이렇게 goal prop이 rewrite 되었습니다. 이 rewrite 택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가설이 등식이거나 혹은 등식의 전칭 한정문, 즉 universal quantification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살표를 썼죠. Arrow means that the rewrite direction is from left to right. 그러니까 이 rewrite 할 때 이 방향이 있고 이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볼까요?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m이 n으로 바뀌었죠. 이 경우에도 역시 reflexivity를 쓰면 증명이 되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하면은 n이 m으로 바뀌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m이 n으로 간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화살표를 안 써도 됩니다. 화살표를 안 쓸 경우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쓴 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n이 m으로 바뀌겠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라이트 택틱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아주 쉬워 보입니다. 이 화살표 방향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리라이트를 가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 리라이트는 티어럼이나 혹은 레마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보죠. 이 레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NMO가 자연수일 때 이 n이 m과 같고 m이 5와 같으면 이건 그러니까 NMO가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은 값을 가지는 세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하나 이렇게도 하나 똑같다.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증명하나 보죠. 먼저 NMO를 한꺼번에 인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H1과 H2를 한꺼번에 인트로 했습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게 사실은 n equal m이면 하고 여기 괄호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화살표는 오른쪽 결합이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트로스 h1을 해주면은 이렇게 인트로스 h1을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조건문이죠. 한 번 더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두 개의 가설을 이거의 증명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인트로스 두 개를 여기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write를 쓰는 거죠. h1을 사용합니다. n을 m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화살표가 오른쪽이니까 n을 m으로 바꾼다. 그러면 m 더하기 m은 m 더하기 5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h2를 사용합니다. 이번엔 m을 5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eflexivity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 레마는 아까 했던 것보다 아마 별로 어려울 건 없죠. 다만 goal prob이 그 화살표가 두 개 들어있다는 그런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check 코맨드를 사용해 가지고 멀트 n 5입니다. 이게 제로가 아니라 5인데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멀트 n 5는 우리가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증명할 겁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은 이거를 증명할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배운 그런 택틱들만 가지고는 0은 n 곱하기 0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멀트 언더스코어 n 언더스코어 5는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체크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정리에 프로포지션이 나오죠. 다시 볼까요? 이 상태에서 check multi n 0 758번 라인입니다. 이게 나오죠. 정리를 체크하면 그것에 프로포지션이 나온다. 굉장히 이상해 보일지 모르는데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외워놓으세요. 원래 체크하고 어떤 그 대상을 쓰면은 그것의 타입이 나오죠. 그러니까 멀티 n 0의 타입이 이 프로포지션이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은 그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멀트 NSM이라고 하는 그런 레마가 있거든요. 스탠더드 라이브러리에. 그것도 보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왜 체크했느냐? 그걸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볼까요? P 곱하기 0 더하기 Q 곱하기 0은 0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0이고 이것이 0이니까 0 더하기 0은 0이 된다. 이러면 되겠죠. 먼저 PQ를 introduce 하고요. 그 다음에 P 곱하기 0을 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멀트 n 0죠. 0이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Q 곱하기 0이 0으로 바뀌죠. 그 다음엔 됐죠. 심플 해주고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만일 이 화살표 방향이 반대라면 그러면 좀 곤란해질 겁니다. 잘 보세요. 그거를 보시면 안 된다고 그러죠. 아예. 왜 안 되냐 하면은 잘 보면은 0이 n 곱하기 0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거를 이 0을 n 곱하기 0으로 바꾸라는 얘기인데 n이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n이 컨텍스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대로 방향을 돌려놓으면 이번에는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그렇죠. 원래 n 곱하기 0이 0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n 곱하기 0이 없죠. 대신에 p 곱하기 0이 있죠. 그래서 잘 보면은 멀트 n0가 뭐냐 하면은 멀트 n5가 뭐냐 하면은 for all n이죠. 그러니까 n을 p로 바꾸어서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rewrite는 등식을 사용하거나 혹은 등식의 전칭 한정문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칭 한정문을 사용할 때는 이 묶인 변수의 값이 이 묶인 변수가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콕이 알아서 해줍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774번 라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는 rewrite 택틱이 두 군데에 적용될 수 있는데 p 곱하기 0과 q 곱하기 0 한 번에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rewrite는. simple은 달라요. simple은 한꺼번에 여러 개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rewrite는 한 번에 하나씩만 적용이 됩니다. 물론 한꺼번에 여러 개 적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죠. 차례대로 됩니다. 이렇게 왼쪽부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차례대로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복잡하게 되어 있을 때는 그 rewrite가 적용되는 그 순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